TNTC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왔고, 우리는 SKC를 중점적으로 봤고, SKC에서의 슈팅도 나쁘지 않았죠. 오늘 기준에서 이제 SKC가 눌림목이 나왔어요. 슈팅 한번 주고 신고가를 일단 낸 상태에서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JNTC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유리기판인데 규모 면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상 SKC의 규모가 이제 더 큰 상태고요. 그리고 분야가 조금씩은 다르죠. SKC 쪽은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납품 관련된 내용까지 확장이 돼 있고, JNTC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제 그런 쪽으로 확장한다라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일단 자동차 쪽에 이제 관련된 부분에도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또 HBM 관련해서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한미반도체가 19만 원대까지 슈팅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은 일단은 HBM이라는 부분에 그러니까 처음의 기준은 뭐가 되죠? GPU가 되겠죠. 챗 GPT에서부터 이제 불거진 내용의 GPU 시장의 확장, 그 GPU 시장의 확장과 함께 부각된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너무 넓게 해석해서 보는 것도 이제 정신이 없을 수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 쪽의 기준에서 HBM 쪽만 가지고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HBM 쪽 GPU부터 다 한번 쭉 연결해서 볼까요, 그냥? 오케이. 챗 GPT가 시장에 이제 무료 버전으로 오픈이 되기 시작한 것이 22년 1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오픈 AI라는 기업이죠. 오픈 AI가 기업명이고, 그 오픈 AI의 지분은 MS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픈 AI가 이제 오픈해 놓은 챗 GPT, 이 부분이 인공지능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뭐로 표현해야 돼요? 인공지능 생성형 AI 부분. 그러니까 저도 최근 들어서 일부 써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학습을 해서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 그 공간을 이제 GPU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버 데이터 공간하는 그 서버 공간의 GPU 부분, 예전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비트코인 칩을 관련된 CPU, 고사양 CPU를 많이 판매하게 됐고, 그 고사양 CPU를 판매할 때도 이제 반도체 기업들 당연히 큰 수혜를 보게 된 거고, 요번 GPU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CPU와 GPU의 기준은 GPU의 용량이 더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현재 시점에 있어서 HBM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GPU를 생산하는 쪽은 이제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이고, 생산 과정 속에서는 GPU를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는 거고요. 설계를 해서 주면 이제 TSMC가 쉽게 얘기해서 조립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HBM이 반도체의 기준인데, 반도체가 이제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계속 고전을 겪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 이외에 다른 업체의 HBM을 삼성전자는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위치 때문에 이제 그 납품률이 높지만은 삼성전자도 만만치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조정에 엔비디아 납품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납품 안 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88,800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지금의 전국은 이제 계엄 전국 기준에서 6개월 동안 시장이 작년에 7월 이후에 글로벌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조정받은 거기에 연동된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 GPU 부분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HBM인 거죠. 그 HBM을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반도체 부분을 자 모니터링 스피커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HBM 1세대를 하이닉스가 이제 개발을 했고 지금 현재 이제 HBM 3E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5세대까지고 이제 지금 이제 6세대로 이제 전환이 곧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HBM 3 부분을 하이닉스가 양산을 했고 이제 납품하는 그런 상황의 기준이니까 혹시 이제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런 부분들 5세대 이후에 6세대 부분이 이제 IR 재료나 이런 부분에 또 증권사 리서치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 내용을 한 단계 업 시켜서 6세대 부분을 넣어 놓으면 되겠죠. 어찌됐든 지금 오늘 이제 그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HBM 예를 들어서 이 HBM 같은 경우에 5세대 HBM3라는 거는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양산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반도체 D램이죠. 반도체 D램을 저장할 수 있는 D램을 16단까지 쌓았다라는 거예요. 12단. 그 12단까지 이제 쌓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아 놓는데 요 중간에 쌓아 놓는 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는 기술 요걸 잡아 끌어서 올리는 기술이 뭐예요? 그게 이제 TC 본도라는 거예요. 응?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만들고 그걸 12단으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올려서 이제 직렬과 병렬 뭐 기본적으로 좀 아시는 내용처럼 직렬로 해서 이제 조금 건전지를 뭐 강하게 쓰는 방식처럼 반도체를 직렬로 연결해서 이제 그 기능 부분을 확장시키는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이 직렬로 이렇게 12단을 쌓아 올리는 그 기술 부분에 TC 본도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한미 반도체가 갖고 있던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BM이라는 거는 사실상 2013년도에 처음 개발하고 야 이런 고사양이 필요할까? 그냥 반도체 사양을 계속 상향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오픈 AI가 챗 GPT를 무료로 다 공개를 때려버리면서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학습 효과가 많이 필요한 서버가 대용량의 서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결론은 그 흐름 속에 리허설 하실 분들 리허설 하세요. 제 방 문 닫아도 되고 모니터링 스피커 꺼버려도 되니까 리허설 지금 뭐 시간 없으니까 하시려면 하시고. 그래서 그 HBM이 형성이 되면서 없던 시장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의 주력 부분이 TC 본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22년 11월 그리고 23년 5월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엔비디아 5월 25일 날 실적 발표 기준으로 놓고 보니 주당 10센트의 순이익이 나왔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으로 해석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HBM 그러니까 GPU 관련된 HBM 반도체 하이닉스 거기에 그 HBM을 만드는 역할 중에 탑을 올리는 TC 본더 그렇게 해서 한미 반도체가 매출이 올해 1조 수준 정도뿐이 예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19조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형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들이 이제 새롭게 적용되면서인데 그러면 이제 유리기판은 어떤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차곡차곡 예를 들어서 12단을 쌓아 올렸단 말이에요. 쌓아 올렸을 때 그 발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열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기존의 PCB는 플라스틱 기판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유리기판으로 사용을 하니 발열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전력 문제도 해결이 되고 뭐 이런 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JNTC 같은 경우는 뭐 SKC도 그렇지만은요. JNTC 같은 경우 사실상 이렇게 차량용 뭐 2D, 3D 제품 기술 개발하는 그런 업체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야 이거 유리기판 쪽에 JNTC도 확장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반도체 칩 장착하고 회로와 연결되는 기판 소재의 새로운 대안인데 이 부분이 SKC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SKC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 엔비디아 쪽에 납품할 수 있는 나 또 팔고 왔어 이런 그 코멘트를 준 상태에서의 슈팅이 올해 뭐 1월 3일 날 11만 원짜리 업체가
지금 뭐 17만 원대 주가 좀 눌려 있습니다만 17만 원대까지 슈팅이 나온 거니까 그런 기준에서의 확장성이 형성이 된 거고 JNTC는 사실상 이 내용에 갖다 붙이기에는 다소 무리수는 제가 볼 때는 다소 무리수는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핸드폰 쪽이나 또 자동차 차량용 부분에 있어서의 유리기판, 커버글라스 이런 부분들을 수출을 하고 또 납품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리기판 전체 테마의 기준에 묶여져 있죠. 묶여져 있고 수급 부분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1월 9일 날 이미 이제 23,000원 기준인데 실질적으로 23,550원에 매수 신호 나왔어요. 이게 지금 잘못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 23,150원에 캡처됐는데 이쪽에 이제 그 HTS 저점 부분의 형성이 1월 20일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래서 23,150원, 그 다음에 1월 20일 오늘 기준에 23,550원.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기에 떠주고 캡처된 그 검색기 가격은 23,95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150원, 오늘 이제 그 실질 HTS에서는 550원, 그리고 검색기 기준에 23,950원, 지금 현재 이제 24,000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이제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수급은 뭐 손바뀜인지 계속 유지되고 있고, JNTC는 지금 이제 탈퇴 신호 나오고, 지금 가격이면 이제 재진입 신호가 나오는 그런 딱 그 위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오늘 기준에 이렇게 검색기 기준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930이나 이제 V1000은 겹쳐져 있는 거고요. 그죠? 거의 종목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1300까지 같이 놓고 보면은 1300하고 이제 VS1000 놓고 보시게 되면은 S 쪽에는 종목이 최근에 계속 안 떴었죠. 안 떴는데 오늘은 검색기에서 뜹니다. 그래서 한전 산업도 뜨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뜨고 그리고 그 S1000 쪽에 조금 전에 종목이 뭐였었죠? 그 LS 쪽 그룹주도 하나 떠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탈퇴가 되는 종목군들은 이제 아까 LS 네트워크스가 떴었네요. 그죠? LS 네트워크스가 뜨고 슈팅 나오고 이제 탈퇴 신호 나오고 좀 1조 미만짜리는 그래서 이 매수매도 신호가 좀 복잡하고 속된 표현으로 좀 지저분하게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볍고 그래서 가벼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장중 매매가 원활하시다면 볼 수는 있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주 또 10만주 막 이렇게 매도 그 한 방에 주가가 변동이 크게 확장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이제 진입 이후에 3%대인데 1조 이상짜리 기준하고 기준을 또 잡는다면은 이 변동률 부분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도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 정도의 위치. 그래서 뭐 제주 반도체도 슈팅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왔는지 모르겠고 결국은 이제 1조 이상짜리는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알테오젠 요 세 종목 정도가 겹쳐져서 이제 살아남아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개장주에는 뭐 JNTC나 여러 종목이 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JNTC가 탈퇴된 가격이 아마 24,700원, 800원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24,000 지금 뭐 700원 공방인데 700원, 800원 이렇게 넘어가면은 JNTC가 다시금 뜹니다. 그러니까 재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겠죠.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장초에 굉장히 많은 종목, 10종목이나 벌써 탈퇴 신호가 나왔다. 그러니까 진입 이후에 탈퇴 신호니까. 그래서 SKC도 개장 초에 약법 출발, 그리고 18만 1,000원 고점 돌파,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약법으로 눌려져 있고, 뭐 LS 몬트리올즈 금요일 슈팅 이후에 오늘 추가 슈팅, 그리고 이제 다시 탈퇴 신호. 그렇게 해서 뭐 차익 실현 부분을 설정한 종목군들이 나와 있는 거겠죠. 그 VVIP 방 이제 방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뭐 개장초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LS 머티리얼즈 진입 이후에 이제 그 수익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뜨죠. 그리고 위에 검색기 그 모바일 버전 캡처한 거 올려드린 거고, LS 머티리얼즈하고 뭐 3.88%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꺾이면서 이제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 JNTC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올려드렸었는데, 원고 작업하시는 분 이제 요 작업 저 작업 하시면서 확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리허설 하셔도 돼요. 제 방송하고 상관없이 문 닫고 뭐 하셔도 되고, 리허설 하신다면서 아니면 이제 원고 뭐 아직 준비 안 돼서 못하는 거면은 하여간에 뭐 리허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 올려드린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 쪽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쪽도, 그리고 JNTC 쪽도,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쪽도 이제 방금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거 다 뿌려주시고 뭐 올려줘야 뭐 무료 회원님들이 뭐 떴는지 안 떴는지 알 거 아니야. 뭐 계속 중복적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2.7, 뭐 JNTC 6.5죠. 진입 이후에. 그리고 실질 수익률 상승률은 좀 더 확장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검색기 좀 활용을 하시면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올려드린 이 차트 부분, 그렇게 해서 진입 이후에 9%까지 확장이 됐었네요. 그죠? 그리고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의 기준입니다. S 쪽에 뜨는 거고 85,500원. 그리고 S 쪽은 지금 종목이 많이 안 떠요. 그 수식 자체를 제한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뭐 탈퇴 종목까지 총 4종목뿐이 없죠. 한전산업, LS 네트워크스, 제주반도체,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V 쪽의 기준은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뭐 지금 남아 있는 종목 기준에서는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JNTC가 24,800원까지 올려지고 있는데 재편입 신호가 어디서 나올까요? 대략 24,900원. 그러니까 탈퇴 신호가 아주 멋들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현재가가 24,7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탈퇴 신호가 24,700원 나온 게 아니라 캡처가 여기서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탈퇴 신호는 24,900원, 25,000원 정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24,800원 공방인데 이게 24,900원, 25,000원이면 재편입 신호가 나오고, 우리는 수급까지 같이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재편입 신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문자가 나갔고, 문자가 나간 상태에서 편입 기준 그리고 유지 기준 그대로 이제 설정하고 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캡처한 거는 이제 2.7이고 여기는 이제 3.39까지 수익 범위가 이제 확장이 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더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지금. 그렇게 해서 요 수익 범위들 뭐 원고로 작성하시고, 그리고 모니터링 그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리허설 하시는 분들 만약에 듣고 계시면 답변들을 쓰셔야 돼요. 누가 대표적으로 쓰시든. 그렇게 해서 지금 원고가 덜 돼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라든가, 뭐 못 듣고 있는 줄 알고 계속 얘기하잖아. 못 듣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방송에서 안 듣고 있는 건가? 못 하는 건가? 그런 건 답변을 주셔야 돼. 그걸 들은 사람이 옆에 대답이 안 나오면은 좀 알려주시고,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께서 누구든.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이 JNTC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쭉 담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거래 다시 터져주고의 흐름이 된 거고요. 차트에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분봉 차트에서 검색기에서는 이탈이 됐지만 우리는 수급 범위까지 보고 있잖아요. 수급 범위까지. 그래서 수급 범위까지 쭉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모니터링 아무도 안 하시나요? 그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줘. 단 한 명도. 한두 명 내시는 것도 아닌데 아무도 안 듣고 계시나?
요 저점에서부터 다시 돌리는 흐름 기준을 설정을 잡아 드릴 건데, 그 답변을 못 하고 있으면 채팅방에도 못 보고 있나 보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리허설 하랍니다. 준비 안 됐으면 뭐 안 됐다는 답변을 주라고 하십니다. 뭐 그런 내용들 얘기를 해줘야지. 자, 이쪽 검색계는 정확히 얼마에 뜨는지 제가 옆에다 띄워놓고 24,850원까지는 아직 안 떠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익 실현 범위의 매도 신호가 24,900원 뭐 이런 시점에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그런 부분도 좋죠. 그리고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제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뭐 오늘부터 해서 매도 신호 나온 종목군들은 탈퇴 신호 이쪽에 우리가 이제 그 검색기 이제 활용하신 분들 보셔야 되니까 탈퇴 종목 삭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요걸 빼시면은 탈퇴 종목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탈퇴 종목이 아까처럼 제외 탈퇴이고 여기를 안 누르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탈퇴 종목이 이렇게 쭉 생깁니다. 탈퇴 진입 시간이랑 똑같이 진입 시간 나는 이제 탈퇴 시간이 언제였는지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 기준으로 하시고 그리고 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허설이 중요해요. 리허설도 본인들 하고 방송을 가야 되잖아. 어느 게 중요해? 어느 게 우선순위야? 리허설부터 하세요. 리허설부터. 전화 뭐 교육이야. 리허설 끝나고 해도 되잖아. 이 부분에서 이제 저점에서 돌리는 부분에 1.5%, 2%의 기준 설정 범위도 교육을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 자료를 하나 이제 더 꺼내서 보여줄 건데 기술적인 분석 자료를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저점에서 2, 3%라고 표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1.5% 기준에서도 편입 설정을 잡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 틀 좀 고쳐주시고 자주 쓰는 틀 좀 먼저 좀 고쳐놔 주세요. 자주 쓰는 틀. 자 이렇게. 그래서 1조 이상짜리 부분에 최대 이제 10에서 15%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장중 특별한 케이스라는 경우는 15%의 기준까지 따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JNTC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분이 안 해요. 근데 1조 4천억인데 거래대금 순위는 지금 최상위 뭐 10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케이스는 최대 15%까지는 따라 붙는다. 근데 지금 뭐 11%대 움직임이고 그리고 아쉬운 거는 이제 20만 주대 넘긴 프로그램 수급이 16만 5천 주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선호 창구가 매수위가 일부 형성돼 있다라는 것도 좀 아쉽고. 하여간 그거 이제 보면서 대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장중 재편입 기준에 이제 3분의 1, 2분의 1 지점까지 밀릴 때 밀렸기 때문에 가격 매릿이 부각돼서 거기서 산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3분의 1 밀렸을 때 뭐 차익 실현하는 쪽도 있을 거고 뭐 기준점 설정인데 밀렸다가 되돌릴 때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1 지점이 지지가 되는 게 완벽하게 확인된다든가 뭐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당연히 고점 돌파할 때 기준이 잡히겠죠. 근데 이번 JNTC의 고점은 이제 25,700원이고 그게 16.29라서 그 정도 위치에서의 그 흐름 보면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장중 저점 형성 이후에 2% 반등시. 그래서 오늘 원고에는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돌리리라 보고 있고. 그래서 2%를 돌리면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2%의 기준이 대략 24,600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24,150원 대비해서 그러면은 24,150원 곱하기 해주면 되죠. 102 해주면 24,630원이니까
650원에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저점이 이탈되면 예를 들어서 24,150원이 이탈되면 손절을 하겠다 설정을 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야 나는 명목 가격을 볼 거야. 명목 가격 24,000원을 기준으로 볼 거야. 혹은 프로그램이 20만 주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따라 붙었는데 그 20만 주 이상이 멈춰져 버리고 축소돼 버린다? 20만 주 해봐야 0.3%대뿐이 안 되는데 그조차도 확장되지 못하고 축소돼 버린다? 그리고 거래도 없이 지금 돌린다? 에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오늘은 내가 좀 쉬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빼고 쉬겠다. 뭐 이런 기준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개인 선호 창고에 매도도 있고는 합니다만 편입 설정을 그대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매수 사인 나간 거 그 부분을 이제 좀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제 거 아닌데요? JNPC. 그래서 일단은 JNTC 부분에 문자 사인 오늘 나간 거를 캡처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내용 보시면은 뭐 잠시만요. 세 칸으로 해서 24,700원 뭐 24,500원 좀 촘촘히 나갔어요. 그때 촘촘히 나갔을 때는 24,700원 매수인 문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VVIP방에 나가고 나서 일단 수급이 20만 주까지 확대되면서 맨 처음에 들여다봤을 때가 5만 주 정도였고 그것이 계속 슈팅이 이어지면서 이제 10만 주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17만 주 그리고 20만 주 이렇게 이제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20만 주까지 확대되고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고점 넘긴다라고 이제 보고 접근 범위를 좀 촘촘하게 들어간 건데 일단 저는 시장 분위기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오늘 야간이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새벽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취임식의 기준에 최근 이제 방산주들이 상당한 강세를 띄었잖아요. 그 방산주들의 상당한 강세 이 부분을 뭐 저는 일단 오버슈팅으로 보고 재료 노출로 인한 뭐 차익 실현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 슈팅이 나온 이제 뭐 기존에 슈팅 나온 방산주라든가 그리고 오히려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차익 실현했는데 HD 현대일렉은 오히려 이제 오늘 추가 강세를 띄고 조선도 두 종목에서 한 종목으로 압축하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일단은 다 정리를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오늘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그 원자력 관련된 뭐 여러 이슈 때문에 이제 움직임은 나오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쪽의 기준도 상황에 따라서는 오늘 지금 뭐 아직 오후장 진입이 안 돼 있는데 오후장의 상황에 따라서 슈팅이 나오다가 꼬리가 달리면 꼬리 부분은 뭐 오늘 변동률이 5%대이기 때문에 뭐 지금 1.5%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장에 22,500원 공방에서 또 눌림목이 나오면 심사숙고를 할게요. 상황의 기준에서 뭐 23,000원 위쪽으로도 올라설 수 있다, 올려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JNTC는 오늘 24,700원, 24,500원. 그러니까 검색해 뜨고 나서 이제 HTS 버전 갖고 계시거나 MTS 버전 검색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 JNTC 같은 경우에 직접 편입을 할 수 있었겠죠. 직접 편입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검색기 뜬 게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얼마였어요? 23,550원부터 이제 검색에 떴으니까 그렇게 이제 놓고 보신다면은 얼마예요? 23,550원이죠. 오늘 기준에 9일 날짜 기준은 거래가 좀 제한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9일 날짜 기준에서는 23,150원이었고 오늘 기준에 23,550원 혹은 24,000원 정도면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위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4,900원 공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퇴 신호가 24,700원으로 보이잖아요. 아니란 말이야. 더 높은 데서 탈퇴 신호 나왔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저점에서 이제 그 최저점에서 못 샀고, 어찌됐건 24,000 뭐 평균 단가로면 24,600원이 되는 건데, 24,600원 기준에서 지금쯤 재편입 신호가 나오고 있으면 참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왜 안 나오지라는 생각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 탈퇴 신호가 나오는 게 이제 최고점 대비 한 뭐 3% 밀리거나 거래 대금이 둔화됐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수식을 감안해서 매도 신호가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 기준은 아직까지는 재편입 신호가 안 나오는 거는 대략 24,900원이겠네요. 24,900원, 25,000원 정도 공방 일대의 매수 신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프로그램 쪽이 지금 17만 2천 주인데 손바뀜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잡고, 오늘 매매 평균 단가 24,600원이고, 프로그램 쪽에서 여기서 이제 슈팅을 한번 더 줘서 끌고 들어 올린다면, 그래서 25,700원을 넘긴다면은, 그러면 대략적으로 프로그램 한 30만 주까지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23,000원까지는 주가가 종가까지 이제 확보될 수 있는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25,000원대까지는 25,000원대까지는 30만 주 정도 들어오면 슈팅이 나온다면은. 그리고 이제 24,900원이 고점 대비해서 얼마? 3.11%니까 24,950원이면 이 화면에 재편입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위에 지금 매도 잔량이 쫙 깔려 있죠. 11만 7천 주.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됩니다. 오늘 어찌됐건 뭐 미국장은 금요일 날 대통령 취임식 앞두고 뭐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고 마감이 잘 됐고요. 국내 증시도 시작은 긍정적이었는데 지금 조금 시장 자체의 흐름이 불편해졌어요. 뭐 하이닉스도 우리도 개장 초부터 매수 기준을 잡았지만 좀 불편해졌고, LH 일렉트릭이 조금 아쉬워요. 금요일 날 편입했고 수익 냈고 메타방은 차익 실현했는데, 오늘 이제 보합권에서 상황에 따라서 좀 정리하겠다 했는데, 원체 HD 현대일렉이나 이런 쪽이 강세를 띠고 있다 보니 한 템포만 더 보자 했던 게 한 3% 밀려 있어요. 취임식 끝났다고 해서 비이성적으로 또 변동성이 확장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유지하면서 대처를 할게요. 그리고 JNTC는 프로그램이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24,900원 공방이라서 25,000원 한 5만 주 들어오면서 슈팅 나오면은 최고 좋겠네요. 25,000원 기준에 이제 5만 주가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수 있느냐? 오늘 거 보시면 되죠. 오늘 보시면 개장 초에 이제 보시면 뭐 3만 주 이렇게, 그리고 또 한 방에 이렇게 10만 주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개인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가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뭐 오늘 전체 거래 평균 단가 24,6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24,600원이 평균 단가인 거고, 위로 쌓아 올린 슈팅 가격 감안하면 거의 25,000원 수준이 평단일 것 같은데, 위에서 뺑뺑이 돌리면서 그 물량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눌림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시간은 넉넉하기 때문에, 또 시가총액 1조 4천억이기 때문에 슈팅을 한 번 더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중간에 한번 이제 20만 주 넘겼던 게 16만 5천 주 뭐 이렇게까지 축소가 돼서 좀 불편하긴 했는데 21만 주까지 들어왔었네요. 지금 다시 이제 18만 주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주 뭐 이런 단위에서 슈팅을 주게 된다면, 그럼 뭐 못 떨어지는 흐름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차트, 분봉 차트하고 일주 월봉 차트를 좀 간단하게 잘라드릴 텐데, 최소 거래량 부분은 지금 뭐 거래량 최상위에 놓여져 있긴 합니다만, 최소 거래량 부분은 여기서 터져줘야 돼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현대힘스나 한전산업보다 밑에 있으면 안 되고, 거래대금이 지금 이제 개장초 상황보다 좀 축소가 돼서 10위에 지금 딸랑딸랑 멈춰져서 있어요. 10위에. 근데 25,000원을 넘기면 일단 넘겨질 수 있는 부분이
한 7위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6위. 25,000원 넘기면 뭐 6위, 또 5위 전후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000원, 5만 주 정도 들어와서. 그렇게 놓고 보시고, 만약에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제차 24,150원이 시장 영향이든 자체적인 흐름이든 거기가 좀 뭐 훼손되거나 하면 안 돼요. 명목 가격 24,000원까지는 뭐 제한적으로 놓고 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24,150원, 24,000원이 마지노선으로 설정이 돼야 되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그리고 뭐 평균 단가 24,600원에 5% 비중을 설정해서 갖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이 추세 매매 VVIP방 같으신 경우는 매도 사인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가져갈 겁니다. 오히려 가져가서 추후 흐름을 더 볼 거고, 단기 변동성 매매가 하여간에 라이브 방송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또 메타방 분들의 경우는 메타방 기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손절 범위도 설정을 해놓고, 윗부분에 이제 차익 실현 범위도 좀 전체 5% 비중의 흐름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좁은 공간에서 좀 움직임 가져가는 걸로 설정을 잡을 겁니다. 최소 범위가 30만 주는 넘겨야 되겠죠. 그리고 50만 주를 넘기고 25,700원을 넘겨줘야 돼요. 지금 뭐 생각 같아서는, 욕심 같아서는, 또 기대 요인은 25,000원에 5만 주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한 방에 들어와 주면서 25,000원의 물량을 잡아가 주기를, 그렇게 하면서 다시 재진입, 검색계 재진입 신호가 나와 주기를 기대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맴돌다가 만약에라도 여기서 계속 오후장에도 여기서 맴돈다, 뭐 손바뀜 수급이면 뭐든 간에 멈춰진다, 그러면 메타방은 내일 또 다시 들여다보더라도 정리를 할 거고, 그럼 뭐 5% 비중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돌파하게 급진갭 전부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월봉으로 굉장히 좋은 이쁜 위치가 돼요. 그래서 요거 분봉 이렇게 한번 잘라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24,700원까지 살짝 또 눌려지네요. 5분봉이고. 수급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눌리면서 이제 좀 수급이 훼손되면 안 되는 위치고. 그리고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놓고 보면, 그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볼게요. 작년 4분기부터는. 그 다음에 월봉 기준 이렇게 놓고 보고. 그래서 월봉의 기준에서는 24년부터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멀리 뭐 볼 필요도 없고.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뜰 때, 장악형까지는 거래가 수반되지 않았고, 이 장악 확인형에선 거래가 수반된 거예요. 5MA, 20MA 거래를 넘겼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만 당겨서 보시면 이렇게 거래를 터뜨리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제한적이지 않아요. 결론은 요 흐름에 24년도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장악 확인형 5MA, 20MA 터뜨리고 이제 주가 넘겨줬고,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와서 뭐 슈팅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흐름의 기준에 일부의 거래 대금이 이제 실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본 거고, 거래 부분은 사실상은 뭐 거래 대금 부분까지 형성돼 있는 거니까, 요 기준이 이제 거래량이 딱 1억 5천만 주 되겠죠. 1억 5천만 주. 그래서 1억 5천만 주까지 실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최소 범위가 이제 1억 주 정도 월간 단위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터지면서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은 좀 다소 제한적인 거고, 요런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를 3만 원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 그 다음에 신고가 33,000원을 돌파하기 위한 그 흐름의 기준에서 당연히 1억 5천만 주, 최소 범위 1억 주 터지면서의 슈팅이 나와야 된다. 상승 장악 확인형, 그 다음에 장악형까지 뜨고 슈팅 나왔고, 여기서는 하락 잉태 확인형이 형성이 되면서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4대 천왕 캔들 패턴뿐만이 아니라 이 윗꼬리 부분까지 설정해서 놓고 보는 거니까, 지금 기준은 이제 완벽하게 감싸지는 않았지만 하단 부분을, 그렇다 할지라도 장악형이죠. 장악형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돼요?
요 부분이 되잖아요. OMA 20MA 거래량을 넘기잖아요. 저 윗단계의 수급까지가 아니더라도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거든요. 여기서 꺾여줬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위치인데 그럼 영선 위에서 꺾이고 크로스다. 그럼 세 가지가 다 된 거야. 어? 나는 공격적이야. 그러면은 꺾이는 거. 어? 꺾이는 거. 그게 1번이에요. 바닥에서 꺾여서 돌리는 거. 영선 밑에서. 그리고 이제 영선 올라왔니? 그러면서 크로스 나왔니? 요거거든. 근데 세 개 중에 세 개가 다 이제 확인될 수 있는 위치. 지금 두 개는 확정이 돼 있고 다음 달이면 이제 세 개째가 이번 달에 거래 수반하고 슈팅이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 기준의 거래는 당연히 다음 달 기준에 이렇게 더 터져줘야 되고 더 터져줘야 돼. 지금 이제 5MA, 20MA 거래량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런 슈팅까지 거래가 수반되는 흐름이라면 슈팅까지. 거기에 이제 단기 수급도. 지금 다시 24,850원 공방이고 25,000원만 뛰어넘어 준다면 한 방에 5만 주씩 들어와서 뛰어넘겨 준다면 못 떨어진 흐름이 나오는 거죠. 재편입 기준 검색계에서도 나오고 검색계 누가 만들었어요? 윤정두가 만들었지. 그 수식대로 움직이면 나오겠죠. 뚫어주기를. 그다음에 주봉 기준에서는 뭐 7월달 저 고점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0월달에 흐름 정도 놓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수급은 안 좋아요.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올해 1월부터의 그 수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10월 이후에 기준에서 좀 더 땡길까요? 10월 정점에서부터 미끄러졌었고 꼭 4분기가 아니어도 되니까 바닥 찍고 망치형 거래 터뜨리고 망치형 그 이후에 하락 형태 확인형에서 이제 좀 도지 나온 거고요. 정확하게 이제 장악형이 떴는데 이때는 아니라고 그랬죠. 거래가 없으니까 장악 확인형 이때 꼬리 달렸더라도 이때가 편입 기준. 지금은요. 아주 멋들어진 돌파갭이 나와줬잖아요. 아주 멋들어진 오늘 주간 단위 첫 거래일에 딱 이렇게 멋들어진 갭상승이 터져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의 슈팅이 형성이 되어준 거란 말이지. 얼마나 멋있어요. 22,000원에. 그래서 요 22,000원하고 15,000원이니까 7,000원, 29,000원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되는 거예요. 29,000원이. 거래는요. 주간 단위의 거래가 벌써 1월 10일 날의 거래 그리고 지금 최근 내 모든 거래를 다 넘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 거래 부분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갭에 대한 기준 갭에 대한 목표치에 대한 부분 이게 29,000원의 설정 범위 거래는 사실상 이 거래를 주간 단위니까 당연히 이 거래를 넘기는 거지. 무조건 넘기는 거지. 거래가 없어지지는 않잖아. 꺾였죠. 영선 밑에서. 그러면 1번 매수 신호 1번 꺾여서 돌릴 때 기준에 크로스 2번 거기에 거래가 수반된 3번 영선 위까지 완전히 꺾이고 크로스의 영선 위까지 방금 교육한 거 그대로. 그리고 여기 꼬리 달리면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일부 설정해서 대처할 수 있는 요거는 이제 파란색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의 기준이 오늘 거래 수반하고 갭상승의 거래 수반하고 슈팅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수급까지 들어와 있는 기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에 이런 설정 범위 기준 그죠? 결론적으로 25,000원 뚫리면 좋겠구만. 지금 계속 녹화하는 요 사이에 25,000원 뚫리기를 지금 기대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재편입 신호 나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뚫리지는 않고 있네요. 여기도 뭐 수급으로 놓고 보기에는 애매모호하겠다. 오늘 수급 더 들어와서 확 더 들어오는 그 흐름 전까지는요. 그래서 일단은 거래대금 뭐 충분히 실린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 됩니다. 올해 들어서의 흐름인 거고 요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한번 살짝 터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완벽한 돌파 갭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 수반된 고점의 돌파다. 24,000원 수준에 거래가 수반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인식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랬어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울기의 설정 범위라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에 꺾임, 크로스, 영선 3개 다 단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하여간에 계속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왕이면은 25,000원 공방 이전에 20만 주를 훌쩍 넘기고, 그리고 여기서 슈팅을 바로 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이제 뭐 직전 고점 25,700원 넘길 때 30만 주 이상까지 최소입니다. 1조 4천억짜리라면은 한 1% 이상, 1.5% 이상 들어오면은 1.5% 그럼 얼마예요? 장내 매수 기준에 거의 뭐 100만 주 가까이 들어와 버리면 그럼 뭐 거의 상한가까지는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제 욕심이고, 지금 뭐 깔랑 뭐 18만 주인데 100만 주까지 쉽진 않죠. 100만 주가 아니라 60만, 거의 뭐 80만 주 되겠네. 예.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월봉을 전부 자를 때까지 일단은 재편입 신호가 나오진 않았는데, 차분하게 놓고 보시면서 너무 뭐 과하게 또 흥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차분하게 놓고 보시면서 요 프로그램 수급하고, 아쉬운 게 개인선호 창구라 그랬어요. 근데 개인선호 창구의 수급이 10만 주 정도 매수 우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좀 놓고 보시고, 오늘 추정치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자체적인 매도가 있어서 프로그램 쪽 이 18만 주가 자체적인 매도가 있어서 희석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진짜 그런 거라면은 좀 불편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체적인 수급이 누락된 겁니다.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한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매수와 매도를 보면은 프로그램 쪽에 70만 주, 90만 주 매도와 매수가 있잖아요. 그게 외국인과 기관에 양쪽 다 전혀 없으면 누락이 100% 누락이 된 거고, 그러면 끝까지 이게 표시가 안 돼서 이렇게 흘러가면은 내일 슈팅까지 또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오늘 이제 그 수급 범위가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팔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 기관 실시간 수급은 코스콤, 한국전산본부 코스콤에서 쏴주지를 않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70만 주고, 일단 매수 부분 볼게요. 매수 부분이 60만 주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매수는 뭐라 그랬죠? 이 프로그램 매수는 무조건적으로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외국인 아니면 기관인데 누락이 돼 있단 말이야. 그죠? 20만 주가 지금 뭐 30만 주 가까이 누락이 돼 있어요. 29만 주가. 누락돼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누락된 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도 부분은 물론 이제 70만 주인데 61만 주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10만 주. 그러니까 대략 그 지금 순매수 18만 주는 누락돼 있다. 그래서 0.3%에 11% 올라온 건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흥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적지 않은 물량이에요. 적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아주 큰 종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0.3%대 물량 18만 주 들어오고도 주가 벌써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균 단가가 지금 24,600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산 평균 단가가. 그들이 산 평균 단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아름아름 뭐 수급은 들어오는데 하여간은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설정해서 보는 걸로 하고, 일단 JNTC 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공개로 올릴게요. 뭐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 영상을 전체를 또 다 보시려면 시간이 그만큼 또 걸리겠죠. 그죠? 그 사이에는 뭐 윗방향 뚫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자, 영상 올려드립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나 검색기도 좀 활용을 하고 싶고, 지금 뭐 종목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요 정도 종목, 요 정도의 흐름에서 설정하는 거라면 검색기 나도 좀 활용해 보고 싶다. 그리고 변동성 매매가 단기적으로만 설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 종목 검색기가 단기적으로만 설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기적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취임식이 아니라면은 두산에너빌리티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하여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관련해서 트럼프 이슈로 불거져 있는 방산, 조선, 에너지 뭐 이런 쪽은 한번 좀 차익 실현하고 쉬어가자라는 그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줘라고 얘기했더니 JNTC도 살짝 눌리네요. 지수가 지금 계속 밀려서 그래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도 돼요. 검색하시고 일단 뭐 SKC든 하나오션이든 뭐 이렇게 해서 들여다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에코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에너지도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일단은 지금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종목 검색기 무료 신청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료 신청도 하시고 이때가 한 24%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상한가까지 안착이 된 거죠. 상한가 안착이 됐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상한가 기준에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이니까 방송 공식 기준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 된 걸로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 좀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미 이제 그 구정 연휴 때 교육에 대한 안내가 지금 떠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띄워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정 때 교육이 있습니다. 유료 교육입니다. 그래서 구정 유료 교육을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전화를 좀 하세요. 그래서 구정 유료 교육은 11만 원으로 설정을 할 거고 DB증권 종목 검색기에 대한 기초 교육을 이다운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고 DB증권 종목 검색기에 대한 실전 교육을 윤정도가 각각 한 3시간 정도씩 해드릴 것 같아요. 먼저 3시간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5시간 해드렸거든요. 제가 일단은 뭐 3시간으로 기준 잡아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자까지 해서 같이 받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44만 원으로 1개월을 설정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44만 원에 교육 받으시고 문자 1개월 받으시고 그렇게 혹은 교육만 받으시겠다면 11만 원 그리고 유료 회원님들은 별도로 질문 주세요. 그렇게 해서 유료 회원님들은 일부에 이제 할인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는 검색기 종목 이외에도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VIP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지금 JNTC가 18만 8천 주까지 계속 이제 프로그램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확장되면서 다시 24,850원 공방인데 매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 매매에서는 뭐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1%에서도 뭐 움직임 가져가는 거는 가져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촘촘하게 매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전체 매매 사이는 메타방에서도 같이 보면서 실시간으로 차익 실현 재편입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9시 13분 16분에 3만 주, 5만 주, 6만 주 막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 방에.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따라 붙기도 좀 애매해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따라 붙을 수 있어 하시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900원 공방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밑에서 1% 밑에서 재편입. 근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못 뚫는다 할지라도 누적 수급이 이 정도라면은 뚫리는 흐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보자. 또 20만 주 이상 넘기면은 재차 세 번째 문자 같은 가격이긴 하지만 세 번째 문자 발송해서 비중 없으신 분들 편입하실 수 있어요. 라고 설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편입 나오는 거 딱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지려고 그랬더니 슈팅 나오는 거 딱 보여드리면서 그게 좀 쉽지가 않네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화번호 오픈을 해드리니까 이대로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볼게요. 영상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조금만 더 봐서 지금 24,900원 공방 다시 나오는데 OMA, 20MA 거래 수반하고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슈팅 범위가 잡힐 수 있어요. 5분봉에서 딱 보시면 여기서 맴돌고 있는데 딱 보시면 아이고 HD 현대일렉 마이너스 6%로 확정이 돼버렸어요. 이런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좋아요. 검색기 다시 뜰 것 같은데, 자, 재진입 검색기 어떻게 뜨는지 보시죠. 이렇게 재진입이 뜹니다. JNTC. 지금 방금 보셨어요? JNTC? 보셨죠, 방금? 이렇게. 조금 전에, 아이고. 그렇게 해서 JNTC가 좀 어찌 보면 지저분해 보여요. 시가총액 1조 4천억이라 그래요. 슈팅 나오고 밀려서 탈퇴, 슈팅 나오고 밀려서 탈퇴, 재진입, 다시 여기서 재진입. 근데 지금 19만 주란 말이죠. 그래서 위에 촘촘히 쌓여 있는 12만 6천 주를 저거를 들어 올려라. 프로그램이 5만 주 정도 쏴주면 진짜 오늘 뭐 메타방도 그렇고 전체 방도 뭐 5% 비중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하다. 그리고 평단 지금 24,600원, 그러니까 24,700원, 500원 매수세 나갔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슈팅이 프로그램 쪽이 25,000원을 잡아먹어주면, 그럼 22만 주 정도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매수세 나갑니다. 그럼 비중을 5%에서 늘리냐? 아니,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고,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비중이 없으신 분들의 편입 설정 범위가 된다. 19만 주예요. 어차피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들어올린 거지 뭐 개뿔이나 뭐 가만히 있는데 누가 뭐 사줘서 들어올린 거 아니잖아.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들어올린 거죠. 아이고 더 기다리기가 벌써 56분인데 좀 보고 있을까요? 뭐 어차피 뭐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녹화가 더 되거나 말거나 또 외부에서 이 녹화를 보시는 분들도 뭐 뒷부분에 이제 더 이상 안 보겠다 하실 수도 있는 거고 5,600주 매도 프로그램이 안 쏴주네. 지수는 선물 쪽에서 바닥 찍고 살짝 돌리고 있어요. 조금 더 돌려주면은 쌓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영상 올리겠습니다. 예.